올 들어 정부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약주입니다. 그런 제약주들이 최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제약 분야를 벗어나 파트너십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통신사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등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약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 파트너십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한양행은 최근 테라진 이텍스와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관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환자별 맞춤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1위 제약사 동아제약은 맞춤형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은 진단기기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끝으로 보령제약은 LG U+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모델 구상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약주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객장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투자증권 영업부 정영훈 대리의 답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정영훈 대리께서는 제약주들 가운데 한미약품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3분기 아모잘탄 수출이 시작될 것이고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 대치지점의 손재무 차장께서는 유한양행을 말씀해 주셨네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중국 수혜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끝으로 토로스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혜수 주임께서는 동아제약을 말씀해 주셨네요. 하반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셨고요. 고배당주로서의 매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시각들이 조금 다양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분의 의견까지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차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제약주들 어떤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 동력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주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접근하시기는 기투자자분들한테 힘들 것 같아서 같은 제약 바이오 계열 중에서 바이오랜드를 골라봤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의 원료라든지 그런 바이오 진단 시약이라든지 진단 제품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한 13,3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13,000원 정도 짧은 손절선 그어 놓으신다면 접근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한 14,5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랜드 제약주 가운데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주간 공략주 수익률도 점검해볼게요. 지난주 수요일에 주간 관심주로 제시됐던 종목 유진테크였습니다. 지난주에 17,000원에 매수가 됐고요. 장중 최고가 기준 1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익률 4.71%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2%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매수가 밑으로 좀 가격대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17,000원을 계속 좀 유지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어제부터 좀 밀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조금 계속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 코스닥의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유진테크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오늘 소외를 받는 모습이고 특히 또 거래소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역시 좀 유진테크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추세로는 약간 21선 지지력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순저선 16,600원 그대로 좀 유지하는 전략을 쓰도록 할게요. 지금 21선이 한 16,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밑에 있는 16,600원 정도 순저선으로 해서 일단 보유하시고 다음번 반등에서 18,000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이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들리던데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에서 저점이 16,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 자체는 지금 바닥권 추세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세가 아주 많이 났었기 때문에 하반기 시세를 다시 또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의 폭발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요. 유진테크도 반도체 장비 쪽 상반기에 좀 많이 납품이 돼서 하반기에도 좀 납품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과거에 좀 실적이 너무 많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흐름으로만 본다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6,000원 선에서만 주가가 지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2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략해볼 만한 주간 공략주도 받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코스닥 터치 스크린이랑 패널 업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휴대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강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급락을 했었던 GTX 시스템도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10,000원을 넘어섰고요. S맥 같은 경우도 지금 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바닥권에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멜파스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도 터치칩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갤럭시 3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해외 시장이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강하게 해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멜파스의 약점은 신용 물량이 좀 많다는 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가 21,450원인데요. 21,000원 정도를 짧은 지지선으로 두시고 흔들 때마다 접근해 나가신다라면은 지난번 직전 고점된 22,5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는 일단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주간 공략주 멜파스까지 받아봤습니다.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21,000원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7%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지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